예, 이번 시간에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이로서 제2강인데 2강에 대한 이로서 취득세 문제에 대한 이로서 2번 봅시다. 2번에서 문제에 대한 이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 여기서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죠. 그리고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내용으로서 1번 볼 때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여기서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고 있냐면 차량, 일할지, 그리고 기계 장비, 그리고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죠. 취득세 과세상문에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여기에서 각종 권리에 대한 내용은 뭘 말했냐면 회원권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제 내용을 볼 때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틀린 내용은 어업권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어업권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단위로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1번 내용은 틀렸고요. 그리고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요약 강의, 이론 강의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었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포인트된 단어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린다겠어요. 그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설비 이 말 나왔어요. 이 말 나왔으면 설비는 말이 나왔으면 뒤에서는 꼭 하나가 돼요. 이 말이 나온다겠죠. 이 말이 나왔다면 막바로 끝말 가셔야겠어요. 끝말에 대한 이로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주체, 구조부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건물 본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건물에 대한 이유로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에요. 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한 자에게 임대하여 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죠. 자기 돈을 들여서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는 증가됩니다. 가치는 증가되는데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한 내용은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건물주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건물주인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가져요. 건물주가 설치를 안 했는데 왜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로 되는 거 하고 의문점 가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좀 틀어봅시다. 다른 방향으로서 틀어볼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했던 요 엘리베이터를 떼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떼어가죠. 왜 못 떼어갈까요?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못 떼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 것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물에 대한 내용과 요 설비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 포인트된 단어가 빠져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설비. 설비 나오죠. 하나가 돼야 못 되어가죠. 그러면 출제자는 꼭 이렇게 설비란 단어, 하나라는 단어 꼭 준다는 얘기예요. 이 주면은 요 두 단어만 보자마자 막바로 여기 문장들은 다 맞게 나오니까 볼 필요 없이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랬으면 맞는 문장이죠. 여기도 옳은 것 고르겠으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2번이 옳은 것으로서 답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 대한 내용도 키단에 있다겠죠. 여기에 대한 키단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키단은 뭐였냐? 설립시예요. 설립시. 설립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립시 과점 주주 아니었다면 과점 주주 아니었으니까 과세하지 않았겠죠. 이제 아는 것은 설립시 이 단어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문장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랬잖아요. 틀렸죠. 틀렸고요.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리고 또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이란 말은 재산의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해서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했으니까 볼 때에 여기서 가액이 증가됐죠. 증가됐음으로써 이때는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봐야 되는데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리고 5번 봅시다. 5번으로서 가볼 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경우 채무액의 상당 부분은 유상치상을 보지 않는다. 여기서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양도의 뜻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상거래를 생각하라겠죠. 양도의 뜻 보시면 양도의 뜻은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양도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만 챙기냐면요. 요 유상에 대한 거래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때 요 유상으로서 이전한다. 요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팔다예요. 팔다에 대한 내용 생각하면은 유상거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았죠. 그 내용으로서 매도, 매각, A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라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으로 받다.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뭘까요? 물물교환. 교환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 여기도 유상거래입니다. 그 내용 알면서 볼 때에 거기에 쭉 가니까 부담부 증여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채무액 그랬죠.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이건 뭘까요? 유상거래예요. 유상거래로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5번 내용도 틀렸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 돼 있어요.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 여기도 유상에 대한 내용이죠. 1번 공매니까 여기도 유상거래.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잖아요. 그러면서 유상거래. 파산선고 이 단어 있으니까 여기도 물론 유상거래. 파산선고에 대한 내용은 법원에서 대물 변제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매란 단어 아니면 경매란 단어 아니면 파산선고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유상거래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 대해서 보니까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 자, 대가 줬다는 것을 입증했죠. 은행에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대가성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유상거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개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왔어요? 교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환.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이것도 유상거래 그랬죠.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환 유상거래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한 내용도 키단에 있죠. 부담부 증여 나왔어요. 이게 나와주고 그리고 뒤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이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다면 이건 유상거래예요. 그런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랬어요.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증여로 갑니다. 증여 취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 하였으니까 답은 5번 되겠죠. 다음 문제 에 대한 내용으로서 4번 보죠.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변경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 내용을 골라라 내용의 문제죠. 이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해에서 이 문제가 자주 보이는데 27회 때 작년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어렵게 나온 것이 아니라 쉬운 내용으로 발췌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에서 28회 때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어려운 쪽으로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론상으로서 정리합시다. 정리할 때 자,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직접비와 간접비용의 합계된 금액에 대한 내용이 취득가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보니까 어렵죠. 이 내용은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봅시다. 쉽게 풀어볼 때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준 금액에 대한 내용이 바로 취득가액의 뜻이에요. 돈 준 금액이다. 이런 예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알 것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란 뜻이에요. 제가 요 분필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5만 원을 줬다. 이랬을 때 이 분필의 취득가는 얼마일까요? 5만 원 되겠죠. 이 내용이 바로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신축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신축가 안에는 설계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인건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자재비 들어갈 것이고 경비 들어가겠죠. 이 내용으로서 인건비와 자재비와 경비에 대한 내용은 이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직접비에 해당되죠. 그리고 설계비는 영역증거죠. 영역증거니까 이건 간접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개 합계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직접비와 간접비용의 합계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단서조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글자가 쭉 있다가 여기에서 일시급 이 말 나왔어요. 일시급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요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주면 할인된 금액이에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이때 분양가액이 7억이었다고 하였으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완불하겠죠. 그럼으로써 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얼마로? 7억.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약과 동시에 법인에게 일시급으로 돈을 줘요. 그러면 법인은 계약 일로부터 중도금까지의 이자, 중도금부터 완불까지의 이자 금액을 깎아서 돈을 받겠죠. 거기에서 깎아진 금액에 대해서 할인된 금액이 6억이었다. 이랬으면 요 금액이 요 법인 장부에 기록됨으로써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이 사실상 취득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할인된 금액 되겠죠. 만약에 할인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할인 받은 금액은 빼는 금액이에요. 자, 여기에서 7억에서 할인 받은 금액 1억을 빼니까 6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뭘로 잡으셔야겠어요? 할인된 금액이다. 조심하실까? 할인 받은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이다. 빼는 금액이다. 라는 의미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간접 비용에 대한 이유로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여기 나오네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자, 여기서 차입금 빌려온 금액이죠. 빌려온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 자재비, 경비에 충당됐어요. 그러면 이 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직접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 이자에 대한 내용은 이건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간접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액 되는데 여기에서 법인은 장부 작성할 때에 연불 취득이든 아니면 현금 취득이든 아니면 할부 취득이든 아니면 어음 취득이든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현금 지급했던 가격으로 적으라겠어요. 그럼 현금 지급가액이 그때 1억이었다면 이 1억에다가 뭘 더해줄까요? 이자 금액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 이자 금액은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조심하실 점,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할부이자, 연불이자 그리고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 내용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문장을 딱 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법인 취득인가 개인 취득인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영역비. 아까 말씀드렸죠. 영역비에 대한 이유로서 설계비에 대한 내용, 영역비에 대한 이유로서 간접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번 갑시다. 5번에서 취득대금 외에 여기서 취득대금 외 이 취득대금이란 말은 현금 지급액이에요. 현금 지급액에 대한 내용이 취득대금이죠. 그러면 현금 지급액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예를 들어서 채무 인수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채무 인수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었다 합시다. 그랬으면 A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고 B는 A에게 현금 1억을 주겠죠. 그때 B의 입장으로서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 돈 준 금액이니까 1억 되겠죠. 다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부동산에가 채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3천만 원이 있어요. 3천 있다. 이때 B가 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이에요. 채무 인수하겠다 이랬으면 B는 A한테 돈 얼마 줄까요? 7천만 원 주죠. 그리고 A는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죠. 이랬을 때 이 B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7천만 원이다? 아니죠. 뭘 인수했어요? 채무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지급액에다가 채무 인수 금액을 더해줘야 1억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조건 부담액에 대한 내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겠죠. 현금 지급액 외에 당사자 취득자 조건 부담액 포함되죠. 그러면 이제 1번 봅시다. 1번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한 비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했던 지급했던 비용을 내 취득가에 넣는다? 말이 안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답은 1번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쉽게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죠. 3번에 대한 내용이 문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요 내용 이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서 할부이자,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개인 취득인가 법인 취득인가를 꼭 구별하시면 돼요. 개인 취득이었다면 할부이자,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법인 취득인 경우는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로 포함된다. 이거 아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하였고요. 그리고 이 4번의 내용의 답은 1번 되고, 다시 5번 문제. 5번 문제 볼 때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이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 그리고 옳은 것. 이 내용의 문제 키죠. 1번 봅시다.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50만 원 이었을 때는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죠. 그리고 2번, 같은 물건에 대해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그때는 높은 세율이죠. 그런데 여기 낮은 세율 틀렸죠. 높은 세율 가야 되고요. 그리고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맞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 상대편인 국가하고 입맞춤 돼서 속여가지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던 가액 그대로 신고하겠죠. 그러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그 신고된 가액을 시가 편익과 비교하지 않고 그 가액 그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뭐냐?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 내용으로 3번은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4번에 대한 볼 때 대도시 2단에 있으면요. 하나만 제외하고는 중과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사택이에요. 사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고 나머지는 대도시에 대해서 다 중과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제 내용을 볼 때 대도시 나왔고, 그리고 또 보니까 사원, 거주형 목적의 공동주택 뭘까요? 사택. 사택이니까 끝말은 중과세율 적용한다가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볼 때 옳은 것에 있으니까 답은 3번 되겠죠. 3번이 답되고 5번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선다 5번이 뭐가 틀렸는가 한번 볼 때에 유상거래로서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여러분한테 제가 이론 설명할 때에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했었죠. 사라고 하니까 뭘까요? 유상. 뭘 사라고?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어떻게 부추겼어요? 세율을 낮춰주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서 세율이 4% 가야 돼요. 그런데 낮춰져요. 낮춰지면서 유상 플러스 주택이 해당됐다면 여러분한테 세율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겠죠. 1, 2, 3 그러겠죠. 6억이었다. 6억이었으면 1. 1이니까 1000분의 10. 9억이었다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다면 1000분의 30으로서 가져요. 여기 보니까 유상 나왔고요. 또 주택 나왔죠. 그럼 유상 플러스 주택 됐음으로써 세율에 대해서 낮춰준 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그때 가액이 6억이었어요. 6억이니까 1 되겠죠. 1에 대한으로서 1000분의 20이 아니라 1000분의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럼 결국적으로서 5번 내용도 틀렸죠. 그리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6번 문제에 대한 이유를 볼 때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이 문제의 키에 대한 내용 취득세의 과세, 표준, 세율 틀린 것 찾아라. 이 내용의 문제나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선다 볼 수 있겠죠. 선다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고요. 연부취득. 연부취득일 때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연부금 지급일이니까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연부금액이죠. 그래서 연부취득일 때 과세 표준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이게 바로 뭘까요? 같은 말로서 연 단위로 돈 준 금액, 연부 금액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연부 금액 나오지 않고 연부금 총액 나왔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연부금 총액 되면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연부금 완납일 되는 거예요. 완납일 되니까 틀린 거죠. 그럼 여기 틀렸다는 거 아시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연부금으로서 맞죠. 그리고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금을 포함한다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2번 건축, 가로에서 신축과 재축은 제외다. 여기에서 건축에서 신축, 재축은 제외했으니까 요 건축에 대한 내용은 뭘 말했냐면 대표적 내용으로서 증축을 말하겠죠. 물론 개축도 들어갑니다만 대표적으로서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의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서 원시 취득으로 본다. 증축에 대한 내용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원시 취득의 세율은 1000분의 28로 되죠. 이에 대한 내용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3번 볼 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볼 때 문제상에 대한 내용이 세율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죠. 세율에 대한 물어볼 때 세율의 특례적 내용이 있었어요. 이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보다 일반적 세율인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것이 세율의 특례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올 때 문장을 딱 보고 그 문장을 보면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재산 증가가 있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이다. 재산 증가가 없다면 표준세율에서 재산 증가적 세율인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환매 그랬어요. 요 한자에 대한 내용이 다시 환자,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서 재산 증가가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제가 요 분필을 버렸다가 요 분필을 취득했어요. 그랬으면 예전과 똑같잖아요. 예전과 똑같으니까 재산 증가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 세율인 중과 기준세율을 빼야겠죠. 그런데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다 틀렸죠. 뭐 해야 돼요? 뺀 세율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3번이 답 되겠죠. 그리고 4번 내용과 5번 내용을 봅시다. 4번에 대한 내용, 4번에 대한 내용인데 이 4번에 대한 내용은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맞게 나와요. 꼭 맞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버리세요. 맞게 나올 문장 뭐로 그걸 공부할 겁니까? 버리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일회성 문제라 그래요. 앞으로 뒤에서 일회성 문제가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풀지 않을게요. 그리고 5번 갑시다. 5번에서 지자체의 장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가감할 수 있다. 더했다가 뺐다가 고무줄은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탄력이에요. 탄력세율. 탄력세율은 지방세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맞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 이 내용까지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7번. 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먼저 문제에 대한 내용 보니까 공유 농지를 분할 취득하는 경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은, 자, 여기에서 문제의 키는 뭐였냐? 물어본 건 뭐였냐? 표준세율. 어느 세금에? 취득세에 표준세율 물어봤어요. 취득세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야죠. 포인트에 대한 내용 뭐였냐? 분할. 이 넣었죠. 이 넣었으면 여러분한테 이론 시간에서 예우를 한 게 있었죠. 3분 된다. 3분 분할에 대해서는 3에다가 고정화된 숫자 1000분의 20을 더한다. 그러면 1000분의 23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답은 1000분의 23으로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의 포인트를 잡아볼 때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을 물어봤네요.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 원시취득 1000분의 28 맞죠? 상속농지 1000분의 23 맞고요. 상속농지외 1000분의 28 맞고요. 매매농지외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30이 아니라 1000분의 40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분할했으니까 표준세율에 대한으로서 3분 된다. 1000분의 23 맞죠. 이런 의미로서 여기 8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되고, 그리고 9번 문제 가볼 때 먼저 이 9번 문제에 대한 내용도 문제의 키를 빼내야죠.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자, 여기서 문제 물어본 것은 표준세율 물어봤죠. 어떤 세금에? 취득세에.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취득세에 표준세율 물어봤죠. 그러면 포인트 잡아내야죠. 포인트에 대해서 보니까 농지를 교환하다. 농지 교환이니까 요 교환은 유상이라겠죠. 그러면 개국적으로서 유상 농지 취득했을 때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봤네요.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의 키와 포인트를 잡아냈으니까 답을 빼야죠. 유상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30입니다. 1000분의 30에 대해서 답은 4번 되겠네요. 그리고 10번 문제. 10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먼저 문제 키를 빼내죠.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랬으니까 여기에 문제 키에 대한 내용 표준세율이죠. 어느 세금에? 취득세에. 자, 취득세에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내용의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자료 볼 수 있겠죠. 기억, 상속농지 1000분의 23 맞고요. 분할이었으니까 1000분의 23 맞고요.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맞고요.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이외의 무상. 그럼 여기에서 상속 이외의 무상이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증여입니다. 증여 나오고 비영리 사업자 됐으면 세율은 1000분의 28 맞죠? 그 내용으로서 전부 다 맞겠네요. 답은 5번으로 되죠. 그리고 문제 11번 문제.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여기서 문제상에 대한 내용을 키 빼볼 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거 모두 골라라. 이런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과 기준세율은 재산의 증가에 관한 세율이에요. 재산 증가하는 세율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장 딱 읽어보고 재산 증가만 나타난 거, 그 내용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억에서 개수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개수만 나왔다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으로서 여기처럼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건물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 밖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러면 가치는요, 재산은요 증가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면적에 대해서 내 것하고 등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이 적용돼요. 개수 나오면서 면적이 증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건 뭘 말하냐면 중축을 말합니다. 중축이니까 표준세율 적용되겠죠. 표준세율로서 중축에 대한 표준세율은 원시 취득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서 1000분의 28갑니다. 그리고 니은 갑시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요 단안에 들어있어요.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만 나올까요? 가액 증가분만 나오겠죠. 가액 증가분만 나오니까 재산 증가에 대한 게 나타나면서 세율은 몇이겠다? 중과 기준세율이다. 그 내용으로서 니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디귿에서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과점주가 되었으면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지분율만큼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내용을 각기 물건마다의 등기부에다가 등기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등기가 나타나지 않고 재산의 증가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해당이 되죠. 그리고 상속 농지 취득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로서 1000분의 23 적용됩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하겠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에 대한으로서 3번 되겠죠. 이제 12번 문제 갑니다. 12번 문제에 대한으로서 볼 때 부동산 등을 신축, 증축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문제 키는 뭐였냐? 취득세에서 세율을 높게 하는 것을 골라라. 세율을 높게 하는 골라라. 아이단으로서 볼 때에 중과세율 적용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두 개 있다겠죠. 하나는 사치성 재산,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중과하는 사치성 재산.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도시 과밀 억제권력 내 이 내용이 중과되는 경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문제 볼 때 기억에서 병원의 병실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과 중과가 되겠죠.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이니까 중과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밀 억제권력 내에서 본점에 대한 내용을 신설 증설했다. 그럼 여기도 중과되죠. 중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 중과되는데 이때는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한 세율로 하여서 중과세율 적용되죠. 그리고 백화점의 지점 영업장, 지점이니까 중과하지 않습니다. 중과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중과되는 것을 곤란하겠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로서 중과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으로서 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13번 문제. 13번 문제에 대한 으로서 볼 때
취득세 신고 납부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기에서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네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여기에서 문장으로서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 내용을 보고 갑시다. 취득세 신고 납부를 물어본다면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그리고 예외사항인데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와져요. 문장에서 상속 단어 있다. 그랬으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그리고 두 번째로서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은 문장에가 어떤 말이 있냐면 후에란 말이 있어요. 후에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30일 내 신고 납부.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한다 했으니까 등기만 따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등기 등록이죠. 등기 등록 이 말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상속 단어, 후의 단어, 그리고 등기 등록 이 단어가 없다면 취득세 신고 납부는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상속 단어가 있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에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30일 내 신고 납부. 등기 등록이란 말이 있다면 그때는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보니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 납부한다. 여기 보니까 요 문장까지로서 하여 보니까 여기에서 상속 단어 없죠. 그리고 또 후회라는 말도 없죠. 등기, 등록이라는 말도 없죠. 그럼 이건 뭘까요?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원칙이니까 여가 며칠? 60일로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상속 예외적 다 나왔죠. 예외 다 나왔으니까 이제 막바로 끝말 가셔야 돼요. 끝말에서 달의 말일로부터 나왔죠. 이건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숫자는요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답은 60일 6개월에 대한 내용으로서 4번 되겠네요. 4번이 답 되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14번 문제 갑시다. 14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취득세 부가 징수 틀린 것은 자 문제 키는요. 취득세의 부가 징수 틀린 것 찾아라 이거죠. 자 1번 뭐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자 여기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니까 이 말은 신고하지 않았음으로써 미등기죠. 미등기고 그리고 팔았죠. 미등기 전매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겁게 매매하죠. 가장 무거운 게 몇이었냐? 80입니다. 산출세액이 50이 아니라 8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1번 내용이 틀렸으니까 1번이 답 되겠네요. 2번 봅시다.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등기 나왔죠. 등기 나오고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 맞게 나올 문장이에요. 이런 내용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어차피 맞게 나올 거. 뭐하러 이걸 또 공부합니까?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이런 내용 보고 이래 쓴 거예요.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절대 안 나올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4번 갑시다. 4번에서 볼 때 취득세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요 매매해야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으니까 매매 맞아야죠. 가산세 합한 금액으로서 너 들켰다라고
고지서로서 징수하겠죠. 어느 방법? 보통 징수다. 이런 류로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한 류를 볼 때 법인이 장부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게는 장부를 작성토록 했어요. 그런데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도 매매 맞이하죠.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매매에 대한 내용은 한 대 때립니다. 한 대니까 10%. 10%의 금액으로서 가산한다. 라는 의미로서 맞죠. 15문제인데 15문제 취득세. 취득세의 설명, 옳은 것. 자, 여기서 문제 키가 취득세 전반적인 거네요. 취득세 전반적인 거, 옳은 것. 자, 이제 선다 볼 때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 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자, 여기에서 볼 때 변경일 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 변경일 전에 사용했다면 사용일이 취득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경일 전에 사용 여부 관계없이 했으니까 요 내용 때문에 여기 문장에 대한 내용이 1번은 틀렸네요. 2번 갑시다.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는 경우 등기일에 관계없이 자, 여기 볼 때 연부 취득한다.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다고 하였을 때 연부금 지급일, 연 단위로 돈 준 날 앞에 등기했으면 그때는 등기가 빠르죠. 그러면서 등기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등기일에 관계없이 틀렸죠.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 이 최종 연부금 지급이란 말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연부금 완납일을 말합니다. 취득세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부금 완납이 아니라 매해 지급되는 금액인 연부금 지급이래요. 그런데 연부금 완납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벌써 2개 틀렸네요. 2번도 틀렸고 3번 법인 오타 나왔네요. 오타 여기 법증이 아니라 법인 고치시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 경우는 자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장부로 입증했어요. 그럼 법인 장부로 입증했으면 그 소요된 비용에 대한 내용을 소일 수가 없어요. 법인하고 입맞춤이 안 돼. 입맞춤이 안 되니까 그 비용 그대로 갑니다. 그 비용 그대로 가는데 여기는 그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틀렸죠. 뭐로 갈까요? 그 비용이다. 그냥 그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3번에 대한 내용도 틀렸네요.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니까 여기에서 14번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대로 법인에게는 장부 작성의 의무를 뒀는데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때 매매한다겠죠. 몇 대 때립니까? 한 대 때리죠. 그런데 여기는 2대 때리네요. 20%. 그러니까 틀렸죠.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의 10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4번도 틀렸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답은 5번 되겠네요. 5번에 대한 내용이 뭐가 맞는가 한번 봅시다.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여기에서 볼 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우리 채권권 확보 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적어졌을까요? 갑의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갑으로서 적어졌겠죠. 먹물 묻힌 자는 묻혀진 저 있는 자는 갑이 되겠죠. 그러면서 납세는 누가 있다? 갑에게 있다. 라는 의미로서 맞습니다.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답은 5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절에 대한 의미로서 취득세를 마치고 그리고 등록 면허세에 대한 의미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